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들어주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 공급할 계획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연이어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씨 관련 재판까지 이어지며 내란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관련 재판 상황과 쟁점을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계엄 관련 지시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만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판결과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특검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데에 형량이 낮고 일부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구형량을 절반에 그친 양형과 외신 허위 공보,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 무죄 판단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쟁점으로 다툴 예정이며 항소심은 이달 23일부터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두 보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법 절차의 흐름과 파장을 비교적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을 함께 다루며 내란 혐의를 둘러싼 수사가 고위 권력층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의 법적 판단 기준이나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법리적 쟁점에 대한 설명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판 경과를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강점이 있으나 사건의 법적 구조와 판단 논리를 해설하는 맥락 보도가 보완된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합당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와 쟁점을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공개적으로 분출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전 공유 부족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합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일부 최고위원들은 절차적 비민주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 불참과 기자회견으로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합당을 기정사실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으며
당내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을 맞아 일시 중단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방식의 합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측의 흡수 합당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반발하며 통합 논의 전권을 당 대표에게 위임했으며 양당은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두 보도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핵심으로 다루며 정치권의 긴장된 분위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흡수합당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배치해 갈등의 핵심 쟁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이 제기된 정치적 배경이나 선거 전략상 함의에 대해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합당 논의가 향후 정당 체계와 정치 지형에 미칠 구조적 영향까지 짚어보는 보도가 이어진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시민 사망과 아동 체포 사례가 잇따르며 과잉 공권력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과 강경 단속 장면이 공개되자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 당국을 둘러싼 논란의 현장을 연합뉴스 TV 보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 단속 요원들이 주택가에서 차량을 포위해 여성을 체포하고 유치원에서 돌아온 5살 아이를 집 앞에서 체포하는 장면까지 발생해 지역 사회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민 당국은 법원 영장 없이도 행정 영장만으로 가택 침입을 허용하는 지침까지 알려지면서 무고한 시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희생자를 용의자로 규정하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의 과잉 대응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항의와 경찰 내부의 불신도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민 당국 예산안 거부와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보도는 미국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과잉 공권력 문제를 시민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을 활용해 시민 정서와 사회적 파장을 입체적으로 보도한 점은 사안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총기 사용과 체포의 법적 기준, 행정영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제도적 설명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 정책과 법 집행 구조 속에서 이번 사태가 갖는 제도적 쟁점과 향후 파장에 대한 해설이 보완된다면 보다 균형 잡힌 보도가 될 것입니다. 신천지를 둘러싼 정교 유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황금폰 존재 여부에 이어 위장 전입과 집단 당원 가입 정황까지 드러나며 수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수본이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 녹음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황금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이 총회장의 지시와 통화가 집중했던 수행비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전직 신천지 간부들은 정치권 유착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A씨가 합수본 출범 직전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가 특정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 주소를 활용한 집단 당원 가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에서는 필라테스 작전으로 불린 방식으로 가짜 주소를 공유해 가입 실적을 관리하고 명단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합수본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당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두 보도는 신천지를 둘러싼 정교 유착 의혹을 핵심 증거와 조직적 정황 중심으로 구체화하며
수사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영향력 행사라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며 사건의 공적 성격을 분명히 했으며 사건의 확장 방향을 선제적으로 보여준 점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입증 법적 기준이나 반론의 구조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장 전입과 집단 당원 가입이 실제로 어떤 법 조항을 위반하는지, 황금폰 확보 여부가 수사에서 어떤 결정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대학교 이수환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수환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겨울철 산업안전과 산재사고 예방에 대해 다뤘는데요. 네. 겨울철 한파 속에서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집중 조명하며 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을 현장 중심으로 짚어보는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계절적 요인이 어떻게 산재 위험을 키우는지 보여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송은 겨울철 산업 현장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공사 현장과 작업 현장은 그 자체로 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겨울철의 공사 현장에서 집중되는 산업재해로 붕괴, 미끄럼 사고, 동상, 추락 사고 등을 꼽으며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이외에도 방동제를 넣은 물을 잘못 섭취해 일어나는 사고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업재해는 대부분 사람과 기계 사이에 발생하는 만큼 실수와 규정 위반을 막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한파 안전 기본 수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관리 측면에서는 집안 동결로 인한 변화, 현장 주변 안정성 저하 등 추운 날씨로 인한 변화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서울자치구 중 가장 먼저 산업안전기동대를 출범시킨 성동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역 내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전문가가 직접 산업 현장에 맞는 안전사항을 점검하는데요. 방문한 사업장이 인쇄업체인 만큼 기계 벨트 끼임 사고 위험은 없는지,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계 센서가 작동하는 모습까지 확인하며 꼼꼼하게 점검을 이어가는데요. 특히 겨울철 추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 진행했습니다. 점검 항목에 난방기구가 포함될 정도로 겨울철엔 난방기구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만약에 난방 같은 거, 난로 같은 걸 피운다는 거 하면 현장에서 위험한데. 그 현장에서 난로를 피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에어컨을 점검을 합니다. 필터 청소도 하고 가스 주입도 점검을 해서 특별하게 그런 문제 생길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물류센터 대형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벽체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 패널을 지목했습니다. 빠른 시공과 뛰어난 단열 효과 등 여러 장점 때문에 대형 산업시설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 산업 현장에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 확산 방지 보강 기술을 개발한 최승원 박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널의 재시공을 위해서는 기존 패널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작업을 할 수 없고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 패널의 철거 없이 일부 부분의 용융을 통해 가열성 단열재를 제거한 후 빈 공간에 새로 개발한 주입식 단열재를 넣는 방식으로 패널을 보강하며 불길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분 넘게 불이 번지지 않는 실험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질식 사고를 다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한 양생 작업을 하는데요. 추운 겨울철 고온으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질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설 현장에서 보온 대책으로 사용하는 갈탄 역시 가스 중독, 질식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갈탄은 사용 과정에서 일명 연탄가스라 불리는 기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엔 갈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온 양생 과정에서의 질식, 화재, 무거운 장비들로 인한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동절기의 사고를 좀 유형을 보면 아무래도 그 차가운 기온 때문에 콘크리트를 탈설하고 이걸 양색을 할 때 열기를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온 양색을 하다 보면 천막에 덮여 있어서 질식이나 화재 사고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거푸집이나 동바리가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중의 문제로 이런 붕괴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파보다 무서운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은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해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필수 장비인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의 장비를 소개하며 사전에 신청만 하면 전문가의 교육과 함께 안전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망재해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사망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1년에 10명에서 또 15명 내외로 이런 재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밀폐 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서비스, 원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주시고 사업장에서 또 노동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점검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겠죠. 마감 시간에 쫓기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산업재해체험관에서는 상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TV 보면은 321이 뜰 겁니다. 자, 3. 숫자 같은 거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사고는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자, 이 충격이 허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많이 접혀버립니다. 그래서 허리식 안전벨트는 위험해요. 그네식 안전벨트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추운 겨울 바닥이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의 경우 안전장비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충격이 허리로 쏠릴 수 있는 허리식 안전벨트보다 그네식 안전벨트가 안전하다는 등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전모 역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임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체험객들로부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몸이 위축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대응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사고라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제도 개선과 고민을 이어가고 중소건설사는 시공 현장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근로자는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수환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이번 방송을 보면서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산재 사고 위험을 더욱 키우는 만큼 사고 이후의 대책보다 사전에 얼마나 예방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모습까지 담겨 이런 노력들이 모인 안전한 현장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산재 사고의 책임을 개인의 주의에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작업 환경과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랬군요. 공감할 수 있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수환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증시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언론은 환호와 기대를 보도하는 한편 대형주 쏠림 현상과 과열 우려도 함께 짚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보도의 균형은 적절했는가를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 일제히 코스피 5천 달성으로 장식이 됐습니다. 수많은 관련 보도가 이어져 왔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먼저 어떤 기사가 주를 이뤘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1월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 출범 이후 46년 만에 꿈의 지수로 불렸던 5천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89년 3월 31일 처음으로 1000선을 돌파했고 2021년 1월 6일 3000선을 넘어선 지 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5천 시대를 연 것인데요.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선 역사적 순간이자 한국 자본시장 발전의 상징이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코스피 5천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비웃던 야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며 60%대로 재진입한 여론조사 결과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하며 매수한 ETF 상품의 수익률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도 보도됐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 요인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는데요. 매일경제는 반도체, 로봇, 조선, 방산업종 등 구조적 성장 동력이 확보된 산업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이 재배치되면서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 지속이 향후 코스피 5천 유지, 나아가 6천선 달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로봇과 데이터 센터 등으로 2차 전지주가,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와 수주 확대 기대감 등으로 전력기기주가 증시 강세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스피 상승률 올해 들어서만 18% 넘게 오르면서 그야말로 주요국 주가지수 중에서도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5천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 기사 좀 짚어볼까요? 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 20개국 주가지수 중에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연초 이후 18.65% 상승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예. 이 같은 상승세에 관한 언론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시스는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시를 주도하는 가운데 피지컬 AI 선두 기업으로 떠오른 현대차, 국제정세 불안으로 방산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밸류업 정책,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실현 등 정책 지원이 한국 증시 재평가에 유효했다는 전문가의 평가도 함께 보도했는데요. 예. 중앙일보도 비슷한 맥락에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 제도 변화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머니 무브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현대차처럼 테마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봤습니다. 뉴스원은 코스피 5천이 결코 과열이 아니라 지수 레벨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보는 증권가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예. 2025년 상반기까지는 정책적 기대감이 작용했으나 이번 상승은 유동성이나 정책 기대가 아닌 실적 개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후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공통된 전망을 다뤘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꿈의 코스피 5천 포인트가 달성됐습니다. 주가가 생긴 이후로 46년 만인데 이 5천 포인트의 의미나 성과에 대한 보도가 많았잖아요. 네.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를 좀 했습니까?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넘자 외신들은 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 노력이 이번 성과를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붐의 핵심 수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조처를 코스피 5천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주주권익을 강화하고 불투명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행한 2차례의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1980년 지수 100으로 출발한 자본시장이 반세기 만에 50배 성장한 것은 K제조업이 이룬 기적적 성취라고 평가하며 최근 이어진 코스피의 폭발적 추진력이 세계 증시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임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일보도 코스피 5천 시대는 그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지정학 리스크, 기업 지배 구조 리스크, 정치 리스크 등을 털어내고 선진국 증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꿈의 5천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막 포모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왜 내 계좌는 오르지 않는 거야? 이런 목소리도 많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대형주 쏠림 현상 등으로 여러 한계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주식시장 훈풍이 국민 체감 경제도 그렇고요. 이 계류가 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5천 시대의 어떤 이면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언론의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네, 코스피 5천 달성은 우리 경제에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마냥 환호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언론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서울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몇몇 대형주 쏠림이 증시 호황을 견인한 반면 대다수 중소형주가 소외되는 증시의 K자형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반도체에 의존하는 산업 불균형 구조에서는 경기 반등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탄탄한 기업 실적과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코스피 5천 시대가 무색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경향신문도 증시와 실물 경제의 괴리를 지적하며 사설을 통해 코스피 5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장과 기업의 투명성, 경쟁력을 높여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업은 경영 혁신과 적극적 투자로 실적을 개선하고 정부는 그 실적이 소액주주에게도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부당거래나 중복 상장을 막을 장치도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해서 증시로 수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언론 보도도 신중해야 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 5천 돌파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1000선을 돌파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 또한 30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코스피 열풍을 악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순간임은 분명하나 무분별한 빚투를 부추기거나 주식을 도박처럼 여기지 않도록 언론 보도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떠들썩한 분위기에 편승해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며 사전 탐색이나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언론에서는 코스피 5천의 긍정적인 의미만큼이나 코스피 5천 달성 자체로 한국 경제의 모든 면이 갑자기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특정 수치 달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실물 경제와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